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로봇 영어고사 페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본 소프트뱅크 로봇 전문 기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고, 올해도 이제 오른초에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자, 이제 로봇이 영어를 가르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 공부에 있어서 문법이나 독해,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듣기 영역이라든가 이런 회화 영역도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함에 있어서 원어민 교사를 되게 많이 선호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페퍼가 등장하면서 원어민 교사 채용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영어 교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 교사는 그럼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의 시대는 어떤 식으로 간다? 선생님은 이제 코칭을 하고 그리고 로봇은 티칭을 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듀 플러스 테크, 교육과 기술의 결합. 에듀테크 시대에는 AI를 활용한 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발음 좋은 영어 교사를 활용해서 보조 수단으로서 이제 페퍼 같은 로봇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신경 써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보다 더 양질의 교육, 수업 방향, 어떤 식의 내용을 채워서 수업을 해 나가느냐. 페퍼 같은 로봇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에 집중해 나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 나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겠죠. 보다 더 효과적인 컨텐츠를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나가는데 더 주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로봇 영어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안에서도 비슷하게 영어 못하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기, 팝하고 등등 영어 번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해외 직구를 할 때나 혹은 해외 여행 가서 짧은 대화, 간단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유용하게 이 번역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긴 글이라든가 글의 전체적인 맥락 흐름에 있어서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죠. 글이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점점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번역에 있어서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영어를 못한다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영어만 잘한다고 이게 경쟁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영어 중요합니다. 영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어만 잘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가 되기 위해서, 주역이 되기 위해서, 바로 메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외에 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리랑 국제영어방송에서 라디오 구성 작가 일을 해왔습니다. MBC에서도 계속 일을 해오면서 이제 아리랑 방송 일도 해왔었거든요. 영어 방송, 바로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소식들, 뉴스들 등등등 우리나라의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방송에서 일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질문들을 해오세요.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원고를 쓰느냐 해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던데요. 저는 영어로 쓰지 않고 한국어로 원고를 작성합니다. 한국어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따로 영어 번역 작가가 있거든요. 영어 방송이니까 그러면은 영어 번역 작가가 메인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속 알맹이라는 거죠.
실제 방송사에서도 뭐 대우나 처우에 있어서도 영어 번역 작가보다는 이제 한국어 작가를 더 높이 대우해 주고 있거든요. 더 메인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바로 콘텐츠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무엇을 전달해 내느냐. 예, 그 콘텐츠에 있다는 겁니다. 뭐 유튜브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화려한 편집도 있지만 무엇을 전달하느냐 하는 어떤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바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창의력, 융합 능력, 여기에 바로 주력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혹시 아이들 영어 공부에만 매달리고 계신가요? 예.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로봇 교사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우리 미래의 시대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영어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아이가 전문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물론 소통에 있어서라든가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정보들, 내가 알아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정보들을 연결해서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어떤 융합 능력, 창의성, 사고력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 해서 뭐 4C 해가지고 이야기들 하죠.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한 4가지 역량 해서 뭐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뭐 비판적 사고력, 크리티컬 싱킹, 그리고 협업 능력,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해가지고 이 4가지 영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창의 융합 교육, 그리고 토론 모둠 활동,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데 이제는 집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자, 우리 자녀는 인공지능에만 의지하는 아이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아이로 만들기를 바라시나요? 아이 스스로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쌓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다? 바로 글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점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